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첫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너무 심쿵한데요. 여러분 첫 경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경험을 다 하셨을 테지만 최근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첫 경험을 아직 안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스타에 DM을 주셨어요. 30살 남자 달링인데 아직 첫 경험을 안 하셨다고. 제가 조금 읽어보면, 전에는 제가 아껴온 소중한 것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일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성욕을 참기 힘들어 몸사랑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막상 하지는 않았지만 조건 만남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성욕은 강해지고 동정은 지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하루하루 너무 시험에 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시험에 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아는 표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오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한번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연을 읽어드렸어요. 일단 저는 이분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좀 사랑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첫째로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수준 높은 섹스를 하실 분입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육체를 나눠야 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차원의 섹스, 차선책의 섹스도 고려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수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섹스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다들 뭐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고차원적인 육체관계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베이스로 쾌락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섹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차원은 뭐 애정이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책임 이런 거는 좀 배제되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완벽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육체 관계를 중간 차원, 2차원적인 섹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나잇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가끔 들을 수 있는 섹스 파트너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서로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 이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가장 저급한 저차원적 섹스는 일방적인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성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폭행, 성매매 이런 것들이 3차원적인 육체관계가 되겠어요. 첫 경험을 안 한 상태가 10대 때는 순결의 상징이었다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다 첫 경험을 하면 이제 점점 나는 좀 불안해지고 그 자랑스러웠던 나의 순결함이 이제 점점 뭔가 불편해지죠. 남녀 불문하고 이성에게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쏠의 상징이 되어버리니까요. 친구들은 다 했는데 진짜 나만 안 한 상태가 되면은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분식집 이모님께 동정을 바치기도 하죠. 섹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한마디 그냥 귀에 꽂히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돈나가 섹스는 스포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돌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굉장히 쿨하게 들려서 그래 섹스는 스포츠야. 여자라고 즐기지 말란 법이 없지 이러면서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육체관계를 사랑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면 마돈나의 그런 자극적인 멘트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면서 사랑이나 섹스는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위해서 섹스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그 성적인 자극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몸에 구멍이 있고 남자 몸에 음경이 있고 삽입하면 기분 좋은 놀이가 섹스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많을 거고 심지어 나 해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언제 첫 관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중생, 남중생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러면은 육체 관계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고차원적인 육체 관계를 하는 건가요? 많은 어린 친구들이 룸카페 같은 데서 첫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도 아마 자위도 하고 그리고 생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 관계를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성교육 강사로서 정보를 드리자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은 육체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 테너 박사가 규정한 성인이 되어가는 청소년의 몸의 변화를 5단계로 나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나이랑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테너 박사가 분류한 5단계에 의하면 가슴의 모양이라든지 음모라든지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환의 크기, 음경의 크기, 그리고 음모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 성장기에 육체관계를 하면 좋지 않은 게 여자 같은 경우는 취약해요. 성인이 되면은 자궁경부의 세포 모양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편평세포로 자리를 잡는데 어린 나이에는 세포 모양이 원주 모양으로 병균들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많은 약간 허술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거에 노출되었을 때 나중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어른보다 예후나 치료가 좀 더 좋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임신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중학생, 여중생의 몸은 극히 일부 몸이 잘 성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여중생은 유체관계를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가는 몸이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조건 만남 이런 거 여중생, 여고생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려서 모르죠.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예기치 않게 그 어린아이들 몸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10대들이 거의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도 전 제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달링들이 부모님 세대가 있으시면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 정보를 준다는 의미로 대화를 하세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속이 깊고 현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본인의 몸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겁니다. 남자아이들도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경우 본인이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그런 상황,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남자친구들한테는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면 멋진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경험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머리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첫 경험을 언제 할 것인가? 가수 강균성 씨가 혼전 순결주의를 주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혼전 순결주의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다.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 순결주의 이런 어색한 컨셉은 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달링들은. 혼전 순결주의라는 게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키스하고 애무하는 선까지만 하면 그러면은 순결을 지킨 건가요? 그러면 성기를 만져보는 거,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 이거는 순결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의하는 혼전 순결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그 행위만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처녀성, 처녀막, 순결함 좀 이런 거에 집착하는 컨셉이라서 맞지 않습니다. 이 컨셉을 고수하려다 보면은 삽입만 빼고 다른 거 다 하고 본인이 혼전 순결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모순에 빠져서 좀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전 순결주의 어색한 이념이에요. 하지만 사랑도 없이 너무 쉽게 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런 가치관이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혼전 순결주의가 또 안 좋은 점이
속궁합을 안 본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면 혼후 순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섹슬리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혼전 순결주의를 고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엄청 즐겁고 별이 밤마다 쏟아지는 그런 판타지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혼후 순결주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달링님들은 지금 어떤 섹스를 하고 계세요? 자위만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 손하고 하는 거니까 중간 차원의 섹스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위를 하죠. 하지만 내가 고차원적인 섹스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음란물 중독, 자위 중독 이런 데 쉽게 빠져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위도 나를 사랑하는 행위니까 사랑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섹스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첫 경험에 대해서 내가 몇 살쯤 할 거야 라고 어린 친구들은 좀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내 가치관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는 18살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내가 결심을 했다면 그걸 지키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세요. 첫 경험의 순간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숙하고 기분 좋은 느낌보다는 아프다는 느낌, 당황스러운 느낌 이런 혼재된 감정들이 범벅이 되어서 지나가는 게 첫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는 기억은 어떻게 보면 미숙한 대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첫 경험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예요.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첫 경험을 하면 난 평생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첫 경험을 하신 분들, 좋은 기억이 전혀 아닌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기억들을 어떤 수치심으로 간직하지 마세요. 특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라고 하면은 그 상처를 반드시 열어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의 수치심도 남기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첫 경험의 기억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섹스의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면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섹스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달링. 우리 달링들 모두 뿅 가게 해주세요.